2025년 한국 패션 시장은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K-패션은 의류 산업을 넘어 문화와 감성을 입히는 창조 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죠. 무대 위의 스타일에서 거리 위의 실루엣까지 이제 K-패션은 콘텐츠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어떤 경쟁력이 있었을까요? K-패션이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고요. 과거에 이제 단순한 제조업이나 이런 소비재로 인식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 패션의 강점을 들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좀 꼽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월한 제조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렌디한 유통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발달된 디지털 기술, 이 선진적 디지털 기술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강점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아름답고 멋진 소비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디자인적인 요소, 제조적인 요소, 유통적인 요소들이 통합적인 강점으로 경쟁력으로 작용이 돼서 한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행을 빠르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만들어가는 힘. 지금 K-패션은 콘텐츠, 디자인, 기술을 품은 감성의 선택지로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소비자들은 한국 여성의 스타일을 새로운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있죠. K-패션이 더 이상 모방하는 패션이 아니라 따라하고 싶은 감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 신호를 보자면 한국 여성을 따라하는 그 붐이 요즘 글로벌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해외를 나가거나 또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볼 때 한국 여성, 일본 여성, 중국 여성이 확고하게 구분이 됐어요. 요즘에 구분 안 돼요. 중국이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남아 여성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 그 안에서 한국 여성을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이미 그런 소비자들 사이에 한국 여자들을 따라하기, 한국 여성의 스타일을 흉내내기가 이미 유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매력의 정도가 올라가는 거는 K-패션에는 대단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사일에 정말 다시 만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K-패션은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 경험하고 싶은 감성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K-패션은 세계와 감각을 나누는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정서적 파급력은 대표적으로 패션에 잘 스며들어 있는데요. K-패션이라고 지칭되는 이 어떤 문화는 현재 문화를 넘어서서 어떤 유행이 되고 그리고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패션의 글로벌 이상은 체감 온도가 두 가지 면에서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가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매혹되고 아주 매력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선진국의 문화와 대등할 정도로 지금은 선호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 산업적 지수나 수출의 지수 같은 것들을 살펴볼 때는 조금 그 온도 차이가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패션의 어떤 주도적인 것은 패션이 아니라 섬유가 주도하고 있고, 패션은 거기에서 완제품으로서의 수출 같은 경우는 섬유의 한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해서 세계적 순위로 보자면 섬유가 한 15위 정도로 패션은 한 20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K-패션과 K-컬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로서의 K-패션은 지금 세계 거의 정상급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K-스타들이 패션을 소화해내고 세계에 송출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대변하면서도 독특성을 유지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산업적 지표와 다르게 최정상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패션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OEM 수출 산업, 기성복 시대, 90년대 브랜드 도약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넘어 한국의 패션 산업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한국 패션은 70, 80년도에 OEM 산업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시대죠. 미국이나 일본, 특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고, 수출 산업 덕분에 또 소재 산업도 함께 이제 태동을 해서 같이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90년대로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의 또 삶의 수준이 경제 성장과 함께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섬유 패션 산업의 주축들이 되는 수많은 기업형 브랜드들이 이제 90년대부터 많이 생겨났죠. 90년도의 그 성장기는 한국 패션 산업으로 보자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90년도에는 일본에 대한 그 관심도와 일본 출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초기를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일본 출장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우리가 유럽의 패션을 직접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 출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일본을 통해서 봤던 패션의 어떤 그 오리지널 트렌드를 유럽에서 직접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국 패션을 대표하는 수많은 기업들, 내셔널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학습에서 창조로, 복제에서 정체성으로 한국 패션은 더 이상 누구를 따라하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패션 시장은 또 다른 경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수입 브랜드의 국내 진출은 내수 브랜드의 독주를 멈추게 했고, 고가에서 저가까지 소비자의 선택폭은 급속히 넓어졌습니다. 90년도를 거쳐서 2000년도로 가면서 어떤 그 새로운 변곡점이 생기냐면 90년도에는 이제 경쟁자가 없이 내수 브랜드들끼리 쭉 같이 성장하던 시기에서 2000년도가 되면서는 이제 수입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성장해 있는 내수 브랜드들이 경쟁자가 없던 시기에 고가 저가의 수입 브랜드들과 함께 경쟁하던 시기가 됐어요. 2000년대는 한국 패션 산업에 있어 새로운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고가의 해외 수입 브랜드가 잇따라 국내에 진출했고, 동시에 합리적 가격의 글로벌 브랜드가 시장에 상륙하면서 국내 패션 시장의 경쟁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패션 산업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독창적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온라인 플랫폼이 대세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아니 온라인으로 옷을 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2010년도에는 그렇게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했다는 건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플랫폼이 토대가 되는 그 시장 내에서 스몰 브랜드들의 출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온라인 브랜드들의 성장에는 동대문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뭐 제조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기에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다가 자기 브랜드화 시켜서 소비자들한테 팔면 됐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밑거름을 동대문이라는 우리나라의 좋은 생태계가 제공을 해준 거죠. 홈쇼핑 채널의 탄생도 패션 산업에 있어서는 비즈니스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도 굉장히 패션 시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비즈니스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발전과 더불어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패션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도 그리고 패션 브랜드들도 유럽과 미주와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 왕성하게 해외 진출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해외 진출의 결실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맺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죠. 이 시기에 테크나 디지털이 도입된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가 전환되는
또 새로운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들에 따라서 패션 시장과 패션 산업과 패션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들이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시장들을 성숙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는 콘텐츠와 감성으로 소비를 결정합니다. K-패션은 이제 디자인, 유통, 브랜딩, 스토리텔링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올인 코리아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현대 패션은 패션 플러스 거기에 예술, 기술 그리고 거기에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종합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종합적 문화의 시스템 같은 방식으로 발전을 되었고요. 현재에 와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창조 산업이라고 하는 보다 더 진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K-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어떤 지역적 패션의 문화에서 현재는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보편적 패션의 미학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것들은 앞으로 그 패러다임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패션의 여정은 남의 브랜드를 위탁 생산하던 OEM 시대에서 자체 브랜드를 육성한 성장기를 거쳐 스토리와 정서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가장 특징은 뭐냐면 고속도로를 깔아준 K-팝과 그다음에 서사를 깔아준 K-드라마 그 위에 이제 패션 산업이 달려줘야 하는 시기인데 이미 성장해 있는 기업형 브랜드들은 너무 무겁고 디지털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온라인 스몰 브랜드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무신사나 뭐 W컨셉, 29cm 같은 그런 좋은 플랫폼들, 최근에 급성장한 플랫폼에서 그 수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글로벌 K-팝의 고속도로와 만나서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은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의 콘텐츠, 나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지는 스몰 브랜드의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패션 어찌 보면은 새로운 출발점에 지금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서 문화로 산업의 본질을 바꾼 K-패션. 지금 우리는 그 혁신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감각을 추구하고 유행을 넘어 문화를 잇는 시대. 글로벌 소비자들은 왜 지금 K-패션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소비자들이 K-패션을 선택하는 첫 번째는 K-패션은 굉장히 트렌디하다, 감각적이다, 혹은 세련되고 매력적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분모가 있어요. 두 번째는 K-컬처의 연결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K-패션을 입는다는 것은 K-팝 스타의 서사를 K-패션으로 소비한다라고 하는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는 K-패션은 MZ세대와 특히 Z세대와 굉장히 많은 연결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K-패션을 소비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구조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들이 원하는 민첩성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접근성의 용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이 특히 발달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K-패션은 단순히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패션은 이제 개성과 태도를 드러내는 문화적 코드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인 경우에는 독창적인 패션성, 럭셔리 이런 것으로 대변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 패션이라고 하는 고착화된 이미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패션은 그 무엇으로도 규정되기 어려운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착화된 기존 이미지들을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찾고 있는 세계의 고객, 소비자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보유한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트렌디함, 신비로움, 신선함, 동양적인 아름다움, 빠른 트렌드를 적용하고 반영하는 능력도 굉장히 한국이 앞서가고 있고요.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콘텐츠, 패션 콘텐츠들을 빠르고 신속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과 디지털 감성, 그리고 무한한 창의성. 이것이 정의할 수 없는 K-패션의 매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의 바이어들에게 한국 브랜드가 어떠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인상적인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한국 브랜드 가만히 생각하다가 unexpected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해외 바이어들 입장에서 장점을 보자면 사실 유럽 브랜드들은 약간의 뻔함이 있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진지함, 철학 정말 부럽죠. 배우고 싶은 부분이죠. 그러나 바이어들이 보기에는 서양 브랜드들, 유럽의 그 주도적인 브랜드들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브랜드는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재기발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한국 브랜드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창의성, 유연한 디지털 소통, 동양적 정서와 현대적 감각의 만남.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K-패션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